12월달 그리고 1월달에 공략됐었던 바이러스 관련주들을 며칠 전에 VIP방에서 제 종목을 분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테마적 관점도 분석하고 기술적 라인들이야 이제 다들 이게 이제 돌파해서 주는 거구나, 짧은 거 슈팅해서 뭐 짧게 먹어야 되겠구나, V라인에서 좀 수익이 잔파동이 나와도 좀 더 봐야겠구나, 볼벤 상단까지 아직 더 남았구나, 중심선에서 어떻게 치고 올라갈 것이냐, 구름대를 어떻게 좀 더 버텨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좀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치고 가야 될 부분에서 좀 치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1차원적으로 초보 때 VIP 가입해서 아직까지도 7% 먹는 게 5% 먹는 게 어려워서 전전긍긍 하시는 단기권 맥점자들은 처음에는 그게 더 가는 걸 먹으려고 덤비지 말고 여기서 팔아서 아쉬웠구나, 더 가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저번 VIP 방송 시간 때 맥점 이전에 드렸었던 거 공부하기 했었었고, 최근 맥점들 나갔었던 것도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단기 맥점에서 1월달 것까지는 보지 않고요, 10월, 11월 것까지 해서 빠르게 맥점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국제약품 타점 나가고 두 번의 슈팅을 줬어요. 차트 크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 구간에서 살 수 있는 V라인이라고 판단되었고, 비타민 라인의 지지 확인하고 맥점 잡아서 두 번 비타민 라인에서 큰 시세가 나왔네요. 스윙적 관점에서. 그리고 안국약품은 한 번 들어 올렸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수익률이 그래도 꼬리까지 하면 15%가량까지 나왔고, 안국약품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수렴되었고, 안국약품 같은 경우 문 관련해서 루테인 생산업체고 봄철 계절주로 엮여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타점도 나쁘지 않네요. 비타민 라인을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돌파 맥점이 돼버렸죠. 한성기업이 졌네요. 음봉 공략했는데 이게 단기권 돼지 열병 관련해서 반사 수익주 수산물 관련주로 엮어서 했는데 시세가 빠져버렸어요. 손절 라인 들인 데서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고 다시 안 올라오기 때문에 테마 이슈도 없기 때문에 보내주면 됩니다. 3일 제약 10월 2일 타점이고요. 음봉에서 공략되었네요. 아직 추세선이 하방선으로 그렇게 무너졌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3일 제약 같은 경우는 또 맥점이 또 나와요. 바닥 잡고 여기서 한번 올리면서 단기권 수익이 한번 나왔고, 여기서 이제 저항대 만들어내고 이렇게 올라가서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단타 영역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고, 요번에 또 한번 들어오는데 3일 제약 같은 경우 우한 관련 바이러스 관련주에 이전 메르스 관련주들이 이쪽에 많이 엮여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힘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지고 손절 라인 5% 정도 보고 다시 재맥점 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현대약품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10월 2일이니까 이쯤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주는데, 이런 데서 초보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비타민 라인에서 빠진 데서 놀더라도 저항선 주가 방어 라인 횡보 라인이 전저점을 깨는 형식 또는 계단 형식으로 빠지는 흐름에 추세 하방 파행이 나오지 않으면 횡보장에서는 잡아서 좀 갖고 가면 단발성 슈팅이 동반될 수 있다. 바이온 10월 7일 맥점 나갔고 요것도 단기 스윙 자리에서 성공을 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바이온이 한번 나갔을 거예요. 17일날 나갔는데 바이온이 화장품에도 엮이고 물림목 자리 조금 이탈한 라인에서 저점 부위를 공략했네요. 근데 여기를 보고 이 라인을 버텼다는 판단에서 바이온을 선택을 했습니다. 덕산 요거는 졌네요. 요게 이제 뭘 봤냐면 이거를 보고 드렸는데 여기에서 져버리죠. 다 이기지는 못해요. 급등 추세였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한 요 정도 라인에서 10월 8일날 드렸네요. 계단 형식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저점을 깨기 시작하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나노메딕스 10월 10일 타점, 비타민 라인 돌파 라인에서 단기 수익률이 작아 보이는데 57%였어요. 요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손절 잡고 맥점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손절이 적죠. 그리고 한진칼 10월 14일날 이미 한진칼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조양호 회장 별세 하시고 지분율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를 이때 이미 분석 파악을 했죠. 그래서 한진칼 시총 높은 종목 가가지고 한 65% 나왔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배구조 개편 싸움하고 어쩌고 저쩌고 안 합니다. 여기에서 이 고점에서
횡보 라인 나온다고 해서 안 해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헤드앤숄더 만들어내고 있어요. 작은 데서도 또 헤드앤숄더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고 싶으면 37,850원 부위에서 구름대 저항 한번 보고 한철 정도만 보시고 이겨내서 번거 있으면 뭐 들고 가는 거고, 아니면 이런 데서 바로바로 잘라야 돼요. 타점 지금 안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날 대북주를 하나 엮었는데 재룡전기가 괜찮게 수익이 좀 나왔네요. 꼬리까지 28%야? EDGC 15일날 나갔네요. 꼬리 보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근데 눌렀다 갔다, 그죠? 꼬리 돌파로 봤기 때문에 비타민에서 샀으면 참 또 이겼었네요, 그죠? 그리고 JNK 히터를 이 추세를 말했는데, 왜냐면 여기서 역헤드앤숄더를 찍었기 때문에 이파형이 나와라 라고 잡았는데 여기서 이탈했네요. 15일날 타점 나가고 캔들의 교합점들이 생기지만 저항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탈하는 흐름을 읽어서 손절 라인들을 잘 잡아야 돼요. 대망의 502가 나오는데 15일 타점이었어가지고 단파동이 한번 나왔다가 장기 평선 지지에서 나왔다가 결국 후행성으로 보면 지지 라인을 찾는 게 훨씬 가능성이 좋습니다. 돌파는 안 되면 빨리빨리 2-3일 이내에 잘라낸다 생각하고 맥점 타진. 10월 16일날 드렸었던 이글벳 비타민 라인 지지 받아내고 타점 대비 한 37% 나왔고, 또 최근에도 이글벳이 뭐 나가가지고 오늘 슈팅 보여주면서 단기권 스윙 관점의 승률이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한번 빼먹은 종목에서 지지 라인 버텨내고 다시 비타민 라인 내려오면 뭐 심심치 않게 다시 재맥점이 나가고 합니다. 이게 사이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시간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백신 같은 경우 10월 21일 날 타점 나가고 눌렀다 횡보하고 여기서 이탈각이 있었네요. 이런 데서 이제 흔들고 다시 가는데 이게 우아래로 흔들어 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한 7%, 8% 가량 털고 움직였는데 슈팅 가능성 아직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장주 역할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칸 있는 스타일이에요. 한 방 칠 때 한 칸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수산 같은 경우 이전에도 많이 해먹었었죠. 10월 21일 날 타점 나갔고요. 조금 들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뭐 그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꼬리까지 하면 뭐 한 25%가량 수익률이 나왔겠네요. 컴투스 마찬가지 10월 22일 날 타점 요거 돌파 때렸는데 돌파 때리자마자 바로 한번 눌렀다 갔다. 타점 대비 수익률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 안에서 움직임을 잘 읽어내야 돼요. 한두 번 슈팅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저항선 받아주면서 박스권대로 타점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지 라인이 훨씬 중요한 팩트였다. 그리고 콜마 BNH가 타점이 10월 22일 이때 돌파를 왜 이렇게 많이 했노?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때렸는데 상단 돌파 쉽지 않은 거라 이게 참 여기서 눌렀다 갔다, 그죠? 누른 자리가 5%를 이탈을 안 하네요. 이것도 좀 진득하신 분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리패스 23일 타점 대비 지지라인 받아주고 다시 올라갔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보면 급등 테마주, 대장주들을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스윙적 관점에서 좀 끌고 가면 종목들을 잘 선별해내면 수익률이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옵틱스 많이 갔다, 그죠? 10월 25일날 타점 나가고 타점 대비 꽤 많이 올라갔네요. 상방 추세 만들어냈고 수익률은 뭐 한 35%, 40%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솔테크 타점 10월 28일 좀 애매한 장이라서 종목 많이 줄였는데도 그죠? 맞네요. 28일 장기 이평선 돌파, 비타민 라인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슈팅. CJ 시푸드는 집니다. 질 때 손절 라인 생각 다시 한번 하고 29일이니까 이쪽에서 끌고 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팔리는 라인이 한 이쪽 라인쯤 되겠죠. 이런 데서 그래 봐야 손실 퍼센테이지 그죠? 5% 나오는데 조금 실수하더라도 한 7%쯤이면 충분히 손절이 나왔을 것이다. 보내주고 여기서 이제 단기 추세도 빠졌는데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뭐 끝까지 잡아서 끌고 와서 이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데서 보내주고 다시 올라왔을 때 재맥점 잡아가지고 먹으면 돼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에서 스윙적 관점에서 수익을 꽤 크게 봤었던 종목입니다. 7% 5% 진다고 해서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29일 타점 웰크론
보면은 비타민 라인까지 지지해주고 단기권 뭐 이게 꼬리에서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초보분들은 이게 작아 보이는데 한 10% 뭐 이 정도 나왔으니까 뭐 이런데 팔아 먹으면 비타민 라인 지지 확인하고 웰크롬 같은 경우 마스크 관련주였고 제가 좀 일찍 공략을 하긴 했는데 미세먼지 얘기도 솔솔 나오기 시작했고 공략을 했었는데 결국은 꽤 큰 수익률이 단기권에서 나왔습니다. 한 10월달 리딩을 했었던 종목들의 후행적 자리에 뭐 한 3개월 후에 타점을 보고 지켜보니까 끌고 간다의 기준과 돌파의 기준, 뭐 눌림의 기준, 박스의 기준에서 제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비타민에 대해서 열을 올려서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주포 매매를 돌파보다는 지지라인이 있는 곳에서 손절선 가까운 데서 맥점을 잡아야겠다 하는 게 좀 느껴지셨어요? 단기권에서 돌파 맥점 이슈 갖다 붙이고 테마 분석하고 갖가지 이유 다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설명해요. 공시 유중 무중 따라온 거 거래량 단기권에서 갖다 붙어있는 거 언제 나왔으니까 저게 매직 캔들이니까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을 오래 해보고 경험해보셔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수익률이라 그랬죠. 그렇게 돌파 때리고 단타 때리고 해봤잖아요. 수급 이빠이 들어옵니다. 수급론으로 봤을 때 스윙적 관점에서 단타 영역들은 슈팅 나오고 거래량동 봤을 때 다 가야지. 당일권 15% 이상짜리 캔들 들어온 거는 수급으로 봤을 때 센봉 들어왔으니까 가야지. 갑니까? 안 갑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는 종목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스윙적 관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주식을 이제 저와 함께 하다가 제품을 떠나서 혼자 하게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많이 현혹하게 될 거예요. 주식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올 거고, 이런 분석 저런 분석 말이 많거든요. 이런 견해 저런 경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서 급등주가 나왔을 때 급등의 자리가 내가 이미 안착되어 있는지,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그들이 와 이거 수급 붙었고 종목 좋고 뭔 테마인데 우악하네 하고 있을 때 난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난 그래서 이미 사고 있었지. 난 이미 그래서 갖고 있었지. 요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결과론적으로 3개월 전을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장을 읽어내고 조심스럽게 잡아본 종목이 3개월 후 그 이내에서 수익을 내면서 슈팅이 나왔을 때 내가 매매를 바르게 했구나. 니네들 지지고 볶고 싸울 때 난 이미 수익 포지션이 15% 이상이다. 30%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